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자, 프린트 보고 진도 나가시오. 1번부터 보시면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하였으나 등기는 갑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1에서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지금 밑에 3번, 2번처럼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해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비교했던 건 처분이 아니라 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했죠.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한다. 틀렸죠.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고 10년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했죠. 3번 틀렸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이전 등기 추정력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되는 건 권리, 원인, 절차 이게 다 추정이 되고요. 6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틀렸죠.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한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7번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소멸하지 않아요? 천천히 보시면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 두 번째는 자기 밑에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보다 후순위가 있을 때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지금 을이 일단 답은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을이 지상권을 설정했고 병이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8번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하고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고 9번 갑소유 건물에 을이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지금 먼저 들어온 게 을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근데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됐다는 건 양도받았다는 건데 그럼 뭐가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7번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 소멸하지 않는 거고 9번은 자기가 권한을 취득했지만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존속한다는 얘기죠. 10번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을은 상속을 새로운 권한으로 하여 자주 점유로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상속은 절대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 1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렇죠? 1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구별하시라고 했던 게 누가 주장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주장해서 점유자가 지면 타주로 전환되죠. 언제 전환돼요? 소재기 시에요? 패소 판결 시에요? 패소 판결 시. 그러니까 소재기 시에 바뀌는 건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게 소재기 시고, 근데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13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인정된다. 틀렸죠. 인도의무를 지게 되면 타주로 전환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취지로 본 게 지금 나온 이 매도된 부동산하고 경락된 부동산, 해제된 부동산 이 세 가지를 같이 봤었죠. 13번은 그 얘기고 14번 틀렸죠. 그래서 14번.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 점유자가 된다. 뭘 가졌다고요? 새로운 권한. 그러니까 지금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지금처럼 새로운 권한이 있든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15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죠. 현존이익 배상은 선의이면서 자주일 때만, 나머지는 전부 배상이고요. 16번. 선의 점유자도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틀렸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7번.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 보상은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과실,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고요. 과실이 없으면 대가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18번. 악의 점유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비용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선악불문이라고 했죠. 악의자도 비용 청구, 필요비, 유익비 다 할 수 있고요. 19번.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실을 취득한 사람이 청구할 수 없는 건 뭐라고 했냐면 통상의 필요비죠. 모든 필요비라고 하면 틀리다라고 했고. 20번.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즉시 회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즉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오늘은 취득시효부터 보실 차례죠. 교재 보시면 286쪽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인데, 주의토지 선생님 거 안 했었나요? 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 지난주에 시간상 상린관계 그 판례 법조문들 봤었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오늘 본다고 했죠. 278쪽을 먼저 보세요. 278쪽. 상린관계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조문을 보시면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뭘 말한다고 했냐면 자기 토지가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일단 확인하실 점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는 사유가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 토지가 포위되어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한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 대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길이 나 있고 이게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이제 을의 토지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이 길로 나가려면 이 주위가 전부 다 막혀 있다. 포위된 토지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의리갑한테 당신 땅을 통로로 좀 씁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했고요. 그럼 이 경우에 이런 상황이라면 갑은 거절해도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요. 이건 계약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토지 통행권하고 제일 많이 비교했던 건 뭐였냐면 뭐 있었어요? 통행지역권. 그러니까 통행지역권은 계약으로 인해서 설정하는 거지만 이건 계약이 아니라 서로 이웃하는 관계니까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을은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통로를 개설해서 통행하는데 만약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 있다면 갑은 이 축조물을 철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철거할 의무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뭐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당연히 통행권자, 필요한 사람이 해야죠. 그 비용은 을이 부담을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 주위토지 통행권의 성질을 보면 이 통행권은 배타적 권리에 해당되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통행한다. 그럼 만약에 을이 이 땅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면 갑은 을에게 즉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혼자 다닐 거야. 바리케이드 치고 나 혼자 다닌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내 땅 내놔라고 즉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을이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X?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 배타적 점유를 하면 안 되니까 을이 배타적 점유를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이제 어떻게 물어봤냐면 을이 이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면 갑은 을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부터 좀 어려운 수업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단 배타적 권리가 아니고 그리고 주위토지 통행권은 장차 이용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현재 상황만을 본다. 내가 나중에 여기다가 엄청 큰 건물 지을 테니까 통로도 됐다 넓게 쓸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장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우회도로가 있었어요. 우회도로가 있는데 돌아가기 힘들고 네 땅이 제일 편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죠. 우회도로가 있으면 돌아다녀야 되죠. 남의 땅 막 다니면 안 되니까. 근데 돌아다니기 힘들어서 정갑의 땅을 다니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계약? 지역권. 이게 통행지역권이죠. 통행지역권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 통행지역권은 이 두 가지 포위되어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만 인정돼요? 제한 없는 거예요. 제한 없죠. 이건 계약으로 인한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린관계로서의 일방적인 주위토지 통행권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근데 통로가 있긴 있는데 이 공로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럼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통행권 인정해야 하네?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했죠. 뭐 무늬만 통로지 사람 못 다닌다면 다니게 해줘야 되고요. 근데 나중에 정상적인 통로, 공로가 개설이 되었다. 그럼 정상적인 공로가 개설되었다면 한 번 인정된 주위토지 통행권은 계속 유지돼요? 소멸돼요? 소멸돼요. 이제 남의 땅을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그 면적과 관련해서 건축법상 도로의 폭이 반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뭐 건축법에서 도로 면적 제한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뭐 4m니 2면도로 2m니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서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4m가 보장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우리 판례는 주위토지 통행권은 용도에 따라서 최소한만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통로가 오로지 사람만 다니면 되는 길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 면적인 거고요. 경운기가 다녀야 한다면 그 정도 면적인 거고 용도에 따라 정해요. 근데 사람만 다니면 좁게 인정되니까 아니 난 넓게 다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건 최소한만 인정되기 때문에 넓게 다니고 싶으면 내가 지료 얼마 줄 테니까 좀 다니게 해주라 라고 합의하면 되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당사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이웃하는 사람이 인정해 줄 것을 정해놨다라는 거지. 그래서 건축법상 인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대가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을이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돈을 안 내요. 그럼 이행 안 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소멸되느냐?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돈 안 낸다고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될 뿐이지 통행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 이 의리하는 사람이 통행권자인데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돈 받아야 되냐면 을에게 받아야 돼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을 했다면 이 갑은 병에게 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통행권자에게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실제 소유자는 A였고요. A가 을에게 이 땅을 명의신탁한 거였어요. 그럼 명의신탁자 A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느냐?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게 판례죠. A는 이 땅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명의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대내적 소유자일 뿐이잖아요. 대외적 소유자도 아닌 사람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요 땅이 행정재산이었다. 우리 이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재산은 공용에 쓰이는 걸 말하죠. 그럼 행정재산에 대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야 한대? 된다라고 했어.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게 판례고, 그런데 이런 유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무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상으로 바뀌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뭐 또는 뭐였냐면 분할이나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가 발생하면 그때는 무상의 통행권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갑과 을이 공유하던 건데 분할을 했는데 여기가 갑, 여기가 을이 단독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하고 봤더니 포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전부 다 갑 건데 갑이 일부를 잘라서 을에게 줬다. 일부를 양도받고 보니 포위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이 된다. 이거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이 분할의 직접 당사자니까 얘네들에게만 무상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갑이 A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분할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특별 승계인 또는 뭐 양수인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또는 뭐 을이 B한테 팔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네들한테는 이 특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시 이제 219조 원칙으로 돌아가서 유상이 되고 사용 범위를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나오면 뭐 이 판례들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281쪽입니다. 281쪽의 기출문제,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 중요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을 못하면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를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장차가 핵심어죠. 장차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요.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이 비용 부담한다고 했고요.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토지통행권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OX? 맞죠? 그렇죠? 얘가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갑은 철거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고 5번. 주의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렇죠? 이건 뭐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등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287쪽에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뭐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라고 해서 밑에 표가 있죠. 대표적으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는 소유권, 이게 대표적인데, 근데 꼭 소유권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뭐 지상권, 질권 이런 거 다 전세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2번은 좀 조심하셔야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러니까 모든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3번에 광업권, 어업권, 무채지상권 나오죠. 이것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광업권, 어업권, 무채지상권. 앞머리 따면 광, 무 이렇게 광어 드세요. 광어무 이러죠. 그다음 4번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뭐 우리 많이 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빼고 나머지 권리를 시효 취득하는 건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겠죠. 타주점이요.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게 나오는데 1번은 재산상의 권리가 아니라 신분상 권리를 시효 취득할 수는 없죠. 당연한 거고. 2번이 중요하죠.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저당권. 저당권은 절대로 시효 취득이 될 수 없고. 그리고 3번은 일회적 행사로 소멸하는 권리, 형성권, 뭐 취소권, 해제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4번,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 점유권이나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은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취득하는 거죠. 이런 건 시효 취득이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5번,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와 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기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산은 일반 취득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 근데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면 5년으로 단축되죠.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자, 점유 취득시효를 하기 위해서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점유 취득시효는 우리가 요건 계속 본 것처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돼요. 물론 20년 점유했다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제목이 등기부니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그러니까 요 소유의사 평온공연은 모든 취득시효의 공통적인 요건이에요. 요게 들어가고 그리고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합니다. 이때 등기와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일반 취득시효. 일반 취득시효면 요건이 뭐예요?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몇 년 점유예요? 10년을 점유하면 돼요. 10년 점유. 근데 동산에 단기 취득시효가 있죠. 단기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요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뭐가 추가돼요?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면 기간은 몇 년이냐면 5년으로 단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 네 가지에 다 들어가는 건 지금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들어가죠. 근데 동산은 지금 나온 것처럼 기간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동산의 경우에 단기 취득시효는 과실이 있어도 5년이면 완성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OX에.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몇 년이 돼? 10년이고 선의 무과실일 때만 5년이다. 근데 시험에 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점유 취득시효였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간단한 거였는데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등기가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위조 서류니까 실체 관계없는 무효 등기인데 근데 등기부상 을이 소유자로 공시가 되어 있어서 병이 그걸 모르고 샀대요. 등기부상 병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병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고 이 등기 역시 무효다. 그렇죠? 이거 우리 등기의 공신력 할 때 봤던 거죠. 그러면 갑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을과 병을 상대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거나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요 둘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다른 소송 또 제기할 수 없다. 요거 하면서 같이 본 게 뭐냐면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러면 점유의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다시 본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점유의 소는 본권의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이제 원칙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매매를 하면서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과실 없이 점유와 등기를 각각 몇 년 했냐면 10년을 했대요. 그러면 이 무효 등기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유효 등기로 바뀐다. 이게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였죠.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건 무효 등기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는 유효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권리관계를 중시하는 거였어요?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니까. 병에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등기라는 것은 당연히 유효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유효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보통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인은 특성상 피상속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기억 잘 안 나셨나 봐요, 그죠? 네, 체크해 두시고. 근데 꼭 기억이 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다른 무효 등기는 다 인정이 돼도 절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무효인 중복등기. 중복등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중보존등기죠. 무효인 중복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이거를 가지고는 절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보존등기 봤잖아요. 예를 들어 2월 1일자로 갑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됐는데 잘못해서 4월 1일자로 다시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또 됐다. 이게 중복등기죠. 그러면 보존등기는 당연히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하나를 없애야 돼요. 뭘 없앤다고 했죠? 뒤에 거. 그러니까 동일인 명이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한 거예요. 근데 2월 1일자는 갑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4월 1일자는 을 이름으로 되었어요.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등기가 실행된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선등기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후등기는 그냥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봤더니 2월 1일자로 갑에 유효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요. 4월 1일자로 을의 중복등기가 실행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효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2월 1일자로 갑의 유효한 보존 등기가 실행됐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무효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 뒷등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이 을이 4월 1일 날 무효인 중복 등기를 하고 이 목적물을 점유하기 시작해서 각각 1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등기부 취득쇼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효인 중복 등기. 근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이 병이 이전을 받아서 등기와 점유를 각각 10년 하면 병은 등기부 취득쇼를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 병은 뭐예요? 그렇죠. 무효인 중복 등기에 터잡아서 이전 등기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 왜 안 된다고 했냐면 1부동산 1기록주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 기록이 당연히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인정해버리면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가 2개가 되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등기부 취득쇼를 인정한다는 이 무효 등기의 이 그림은 등기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인 거예요. 요거 하나. 요런 경우에만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부동산 1기록주에 위반되는 중복 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소유의 의사, 평원공연, 선의무과실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선의무과실이라는 것은 점유를 함에 있어서의 선의무과실을 말한다고 하고요. 요 5가지 중에서 추정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점유하면 추정되는 게 몇 개였냐면 4개. 점유하면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이렇게 추정이 되죠. 뭐가 추정 안 돼요? 무과실.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되면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부정하는 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그렇죠? 추정이 안 되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등기와 점유가 각각 10년씩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등기의 승계가 인정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점유의 승계가 인정돼야 안 돼? 점유의 승계. 인정되죠. 우리 지난주에 점유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등기도 그게 인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이 병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받았는데 요 병과 정이 등기 점유를 각각 몇 년씩 했냐면 5년씩 했어요. 그러면 이 정이 등기부 취득쇼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의 기간까지 합산해서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쇼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등기 점유가 각각 을이 2년, 병이 3년, 정이 5년 이렇게 됐다. 그럼 정은 등기부 취득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설마 덧셈 공부하려고 낸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요즘엔 우리 아들도 이런 거 해요, 그렇죠? 합치면 10년인데 이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얘가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뭐 하네요? 위주한 애잖아요. 그럼 얘를 승계하게 되면 얘 하자까지 모두 다 승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빼고 누구부터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병부터. 얘 둘이 합쳐서 10년이 되니까 2년이 더 지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합쳐서 등기 점유가 각각 10년이었을 때 되느냐? 2년, 3년, 5년? 이건 안 된다라는 게 그 얘기고.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쇼는 뭐 크게 어렵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되는 사례가 다시 한번 나와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게 점유취득쇼죠. 점유취득쇼. 점유취득쇼를 누가 하느냐? 주체. 누가 한다 그랬죠? 사람이 한다고 했죠.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인뿐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법인.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법인도 취득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럼 더 하나 조심하실 점은 비법인 사단, 사람 아닌 단체 있잖아요. 종중이나 교회 이런 비법인 단체가 취득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조심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87쪽입니다.
287쪽에 밑에 점유취득시의 주체 이렇게 되어 있죠.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는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 된대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조심하시라고 있어요. 유의할 점은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점 조심하시고 그래서 지금 취득시효의 주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상이죠. 대상. 문제되는 것들. 뭐 동산, 부동산 다 되는데 여기서 좀 수험상으로 유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 자기 물건, 자기 부동산 취득시효가 가능한지의 문제. 두 번째는 뭐 국유재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필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가 취득시효가 되는지. 네 번째, 공유 지분에 대한 게 가능한지.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세 개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자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돼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인정해 주냐면 물론 법에서 타인 물건이라고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런 제한이 없죠.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법조문을 한번 보세요. 287쪽에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 부동산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자기 거든 남이 거든 또는 성명불상자,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는 거든 상관없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자기 건데 자기 것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요. 그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가 돼요? 갑에게 소유권이 당연 복귀가 돼요. 등기는 아직 누구한테 있고? 을에게. 그래서 이 갑이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서 물건을,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등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법이 의사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등기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돌려받아서 사용하는데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이렇게 시간이 30년, 40년, 50년 지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이 무효 취소 해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100년이 지나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막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라는 거예요? 취득시효죠. 목적물은 인도받았잖아요. 그럼 몇십 년간 점유했으니까 내 것이지만 내 것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자기 명의로 등기도 돼 있고 자기 명의로 점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적법하게 이전을 받아가지고요. 등기와 유효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점유 취득시효를 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의 점유는 점유 취득시효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점유 취득시효라는 건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승격시켜주는 건데 원래 자기 것이고 적법한 소유자인데 점유 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가 될 리가 없다. 229쪽을 볼게요. 229쪽. 자, 229쪽 찾으셨어요? 예, 거기 5번 지문 보세요. 5번 지문. 맨 위에 문제 5번 지문.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예. 쉬운 표현 아닌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 지난주에 그냥 보세요 하고 넘어갔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와 점유를 돈 내고 사서 했어요. 그럼 갑은 적법한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도중에 예를 들어 가압류가 된 거예요. 가압류가. 부동산이. 그러니까 얘가 뭘 주장했냐면 이런 상태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취득쇼를 주장한 거예요. 그럼 취득쇼를 주장하게 되면 취득쇼는 점유취득쇼가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원시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면 종전에 있던 제한적 권리가 남아요? 소멸돼요? 소멸되죠. 그러니까 취득쇼를 주장해서 이거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주장했을 때 우리 판례가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점유취득시의 점유라는 것은 사실 상태를 법률 상태로 높여서 보여줄 수 있는 점유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지만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 거고 자기 걸로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취득시에서 말하는 점유라고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은 아까도 본 것처럼 두 가지가 있었어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죠. 행정재산은 현재 공용에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고요. 일반 재산은 소유자는 국가지만 개인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처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점유를 할 때는 일반 재산이었는데 등기하려고 봤더니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요. 취득시효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행정재산도 나중에 용도가 폐지되었다. 공용 폐지가 된 거야. 그럼 용도 폐지가 되면 얘는 뭐가 되죠? 일반 재산이죠. 그럼 용도 폐지가 되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점은 뭐였냐면 공용에 쓰이지 않게 되었다면 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어 아니면 반드시 용도 폐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용도 폐지가 있어야지 공용에 쓰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교재 한번 볼게요. 288쪽에 맨 밑에 판례. 파란 글씨만 보세요.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행정재산을 시효취득하려면 일반 재산으로 바뀌고 20년을 점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중에 바뀌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 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용도 폐지. 그러니까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용도 폐지가 있어야지 단지 쓰이지 않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자, 이건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한필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죠.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객관적 징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착오로 자기가 매수한 땅인 줄 알고 의뢰 토지의 일부를 점유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주점유죠. 착오로 하면.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단 면적으로 들어가면 타주고. 그러면 이 갑이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뭐가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요? 객관적 징표. 여기다 건물을 짓든 나무를 심든 해서 얘가 점유하고 있는 징표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공유지분도 독립한 권리니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일부 인정한다라고 돼 있고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공유지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시효 요건 뭐 다 보신 거죠. 평원공연, 소유유산, 선의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한다고 했는데 점유는 둘째 줄에 직접 점유뿐 아니라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 니은과 디귿은 기산점의 문제예요. 기산점. 그러니까 20년을 점유해야 되는데
기산점은 자기가 아무 때나 찍어서 할 수 있어요? 점유 개시 시여야 돼요. 점유 개시 시. 점유 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권리자의 등기 명인의 변동이 전혀 없으면 그때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니은과 니은의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없다. 원칙적인 건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안 돼요. 근데 바로 밑에 디귿 다만 취득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 그럼 등기 명의자가 몇십 년간 동일하다라고 하면 꼭 점유 개시 시를 잡아야 돼요. 20년만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20년만. 그러면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나오는데 등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